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일본 정부가 관동 대학살을 포함한 과거사를 깨끗이 인정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속담에 나가에 모노니와 마카레로라는 말이 있다지요. 그 의미는 강한 권력을 가진 자나 강대한 세력을 갖춘 자에게는 적대시하지 말고 그 밑에 들어가 복종하는 것이 좋다는 일종의 처세술을 뜻한다고 합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그토록 처절하게 미국에 저항하던 일본은 온데간데 없고 패전이 결정되자마자 미국의 일본 진주를 연도에서 열렬히 환영하도록 국민을 내몰았던 일본 제국의 모습은 이야기는 힘들지만 위 속담의 의미를 곱씹어보면 왜 그런지 알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강자에게 복종하는 삶이 너무 오래 간다면 결국에는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 이유를 함석헌 선생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생각하지 않는 백성은 죽고 말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본인들이 다시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가미가제에 내몰리는 불행한 국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본 국민이 불행해지면 우리나라 국민도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대통령께서 지금처럼 한일 관계를 이끌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도발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자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관계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띄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잃어버린 30년이란 일본 경제의 침체기에 일본은 국가부채가 엄청나게 늘었고 일본 국민은 천천히 가난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국가부채는 거품 경제로 인해 나타난 폐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자국민을 위해 사용한 돈이라는 측면도 없지 않으니 일본의 국가 채무 잔액이 1244조엔에 이르러 GDP의 263%에 달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그렇다고 미국처럼 국가부채를 마냥 늘려나갈 수는 없겠지요. 어떻게 해야 일본 정부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결책은 국가부채를 줄이면서도 전체 GDP는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이겠죠. 해결책 치고는 참으로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거시경제의 관점만으로 접근하면 잃어버린 30년이란 늪에서 빠져나오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봅니다. 일본이 지금보다 더 망가지면 그 후폭풍이 우리나라에도 몰려듭니다. 군사적인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조하면서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을 외치는 일은 일본의 재무장을 미국이 동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북한이 다시 전쟁에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으로 해석됩니다. 참으로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 경제가 엔저의 바람을 타고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와 같은 시나리오에 다수의 경제 전문가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지금 치솟고 있는 일본 증시에는 미국과는 달리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폭락의 시한폭탄이 제각제각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수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엔저로만 무역 수지가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과도한 엔저로 늘어나는 통화량이 언제든지 투기자본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중소기업을 부도로 내몰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일본 경제가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일본은 재무장의 군사대국으로 나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일본의 재무장은 일본이 어느 나라든 예방 공격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예방 공격을 할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이 쏘는 미사일이 일본의 상공을 지나다가 오작동으로 일본 본토에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일본은 언제든지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쩌면 미국의 동의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한반도는 전쟁터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는 남북한 관계를 지금처럼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IMF 보고서가 말하듯이 미국과 중국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양다리 정책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지나치게 미국과 일본에 경도된 정책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해서라도 지정학과 지형학적 정책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정책 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처럼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정책을 써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쯤에서 일본 속담 나가이 모노니와 마카레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새우가 아닙니다. 돌고래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할 말은 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일본에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한일 관계를 끌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힘이 어느 정도는 비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약소국에서 벗어난 지 한참 되었으니까요. 우리나라가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힘을 가진 나라임을 일본이 인정하도록 우리나라를 깔보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본에게 할 말은 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관동 대학살을 포함해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를 상호 신뢰의 토대 위에서 올바르게 해결하자고 일본 정부에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일본의 장래가 얼마나 어두워지는지를 기시다 총리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시다 총리를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인지 국책연구기관이 준비하도록 윤 대통령께서는 지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은 한일협정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한일협정은 미안의 협정이었습니다. 이제는 1965년에 부족했던 점을 다시 채우는 재협상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치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갔으면 합니다. 특히 윤 대통령께서 앞장서 나갔으면 합니다. 제3자 변제와 같은 이상한 정책은 거둬들이시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CRTV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